수백억 자산가의 마지막 순간 자식들은 장례식도 포기했다. 오늘은 정말 한심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요. 재산을 물려준 아버지의 비참한 끝 정도 될까요? 솔직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어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가족의 유대가 얼마나 허약한지 실감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자,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보세요. 이건 그냥 소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거예요. 주인공은 김 회장님이라고 부를게요. 나이는 80대 초반,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과 건설 사업으로 큰 돈을 번 분이에요. 재산 규모는 대략 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아파트 몇 채, 상가 빌딩, 주식까지 합치면 그 이상일 수도 있죠. 젊었을 때부터 밤낮 없이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슬하에 자식 셋,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을 두셨어요. 김 회장님은 평생 자식들 교육에 아끼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해외 유학 보내서 MBA 따게 했고, 둘째 딸은 결혼할 때 집 한 채 사줬고, 막내 아들은 사업 자금 대줬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김 회장님은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심장병에 당뇨, 거기다 최근에 암 진단까지 받았대요. 김 회장님은 내가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눠주자고 결심하셨어요. 왜냐하면 상속 분쟁으로 가족이 깨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불러서 공증까지 받고 재산을 세 자식에게 똑같이 나누셨어요. 큰아들한테는 강남 아파트 2채와 주식 일부, 둘째 딸한테는 상가 빌딩과 현금, 막내 아들한테는 나머지 부동산과 사업 지분. 총액으로 치면 각자 15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김 회장님 자신은 정말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빈손으로 가겠다면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시기로 하셨어요. 자식들이 돌봐줄 거라 믿으셨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재산을 나눈 후 자식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큰아들은 내가 제일 많이 도왔는데 왜 똑같이 주냐고 투덜댔고, 둘째 딸은 상가 빌딩은 관리하기 힘들다, 현금 더 줘야 한다고 했대요. 막내 아들은 사업 지분이 제일 적다고 불평했어요. 김 회장님은 공평하게 나눴다,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자식들은 뒤에서 서로 헐뜯었어요. 아버지가 치매라서 제대로 안 나눴다는 소문까지 돌았대요. 김 회장님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하시면서 참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회장님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원룸에서 혼자 계시다 발견됐대요. 이웃이 이상해서 문 두드리다 119를 불렀는데 이미 늦었어요.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유언장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재산은 이미 다 나눠줬으니까요.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죠? 보통 가족이 모여서 장례식장을 잡고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완전히 포기했어요. 아버지 재산도 없는데 우리가 왜 돈 들여 장례를 치러? 이런 식으로요. 큰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라며 못 간다고 했고, 둘째 딸은 바빠서 안 되라고 했대요. 막내 아들은 형님이 알아서 하라고 떠넘겼어요. 결국 김 회장님의 시신은 병원 영안실에 방치됐어요. 며칠 지나서야 동네 주민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대요. 왜냐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됐으니까요.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가족이 포기하면 지자체가 장례를 치러줘요. 하지만 그 전에 가족에게 포기각서를 받는 절차가 있어요. 동사무소 직원이 자식들에게 연락해서 포기각서 작성하러 오세요 했대요. 자, 이제 본격적인 장면으로 들어가요. 강남의 한 장례식장. 정확히는 구청 산하 장례식장인데 고급스럽진 않지만 깔끔한 곳이에요. 김 회장님의 빈소가 차려졌어요. 그런데 빈소라고 해봐야 작은 방 하나, 관 앞에 꽃 몇 송이, 그리고 인센스 버너 정도예요. 조문객은 거의 없어요. 옛날 직원 몇 명이 와서 조의금 내고 갔대요. 동사무소 직원 2명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한 명은 50대 아저씨, 다른 한 명은 30대 여성 직원. 그들은 이런 경우 처음 봐 하면서 수근거렸대요. 오후 2시쯤 자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큰아들이 왔어요. 벤츠 S클래스 검은색 고급 세단 타고요. 주차장에서 내리면서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대요. 네, 그 주식 매수권은 내일로 미뤄요. 이런 식으로 사업 얘기하면서 들어왔어요. 복장은
정장 차림이지만 장례식 복장이라기보단 비즈니스 미팅 같았대요.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동사무소 직원에게 포기각서는 어디 있나요? 빨리 주세요. 제가 바빠서요. 했대요. 직원이 먼저 고인께 인사라도 라고 하니까 큰아들은 관 쪽을 힐끔 보고 댔어요. 서류나 주세요. 하면서 펜을 들었어요. 그 다음으로 둘째 딸이 왔어요. 그녀는 포르쉐 카이엔 SUV를 타고 왔대요. 빨간색 반짝반짝한 거요. 내려서 빈소로 들어오는데 명품 백 들고 힐 신고 뚜벅뚜벅 아, 더워 죽겠네. 에어컨 좀 세게 틀어요. 하면서 불평부터 했대요. 직원이 각서 설명하니 아버지가 재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포기죠. 뭐 더 물어볼 거 있어요? 하면서 서명했대요. 그러고는 큰아들 보고 오빠 나중에 재산 재분배 얘기 좀 해요. 내 몫이 적은 것 같아. 이런 대화를 나눴대요. 빈소에서요. 고인 앞에서 재산 얘기라니.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이 왔어요. 그는 람보르기니 우루스 그 노란색 스포츠카 타고 등장했대요. 엔진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릴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내려서 들어오는데 선글라스 쓰고 폰 게임 하면서요. 형 누나. 빨리 끝내자. 나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 하면서 각서에 휘갈겼었대요. 세 자식이 모인 빈소 분위기는 완전 냉랭했어요. 서로 눈치 주고 너가 왜 그렇게 많이 받았냐는 식으로 속삭였대요. 고인에 대한 추억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서류 작성하고 가방 챙겨서 나가려 했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동사무소 직원들, 특히 그 50대 아저씨 직원이 혀를 찼대요. 쯧쯧쯧쯧. 세상에 이런 자식들이 다 있나? 하면서요. 여성 직원은 눈물이 글썽였다고 해요. 고인께서 평생 모은 재산 다 주시고 이렇게 홀로 가시다니 하면서 자식들은 그 소리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차 타고 사라졌어요. 벤츠, 포르쉐, 람보르기니가 줄지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장례식장 직원들 눈에 얼마나 아이러니했겠어요. 수백억 재산 물려받은 자식들이 고급차 타고 와서 부모 장례 포기하는 거요. 장례는 결국 구청에서 치렀어요. 화장 후 유골은 무연고 묘지에 안치됐대요. 비용은 세금으로 나갔죠. 이 소식이 동네에 퍼지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어요. 김 회장님이 너무 불쌍해. 그놈의 자식들 때문에. 이런 말들요. 큰아들은 나중에 사업 확장해서 더 부자가 됐고 둘째 딸은 해외여행 다니고 막내 아들은 클럽에서 놀아난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 사이 관계는 여전히 나빠요. 재산 분쟁 소송까지 갔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자식들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을 망칠 수 있어요. 김 회장님처럼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 자식들에게 다 주고 빈손으로 가신 분. 그런데 그 끝이 이렇게 허무하다니.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께 전화드려요.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하면서요. 이 영상 보시고 공감 가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내 가족은 다를까? 이런 거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